이 책이 나와서 읽어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이게 1권, 2권 최근에 이제 번역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1권이 약 600페이지고 2권이 500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은 5분이지만은 이거 뭐 책 읽는 데는 뭐 한 얼마입니까? 한 적어도 5세 이상 이렇게 걸린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분 내로 요약한다는 게 그 자체가 무리죠,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숭흥빙이라는 이 사람은 1968년생입니다. 그죠? 1968년생. 이제 뭐 나이 40 넘은 사람인데, 이게 무서운 거죠. 중국에는 이런 젊은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이 사람은 대학까지는 중국에서 나왔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이후에 MBA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금융업에 쭉 종사하다가 지금은 중국에 돌아와서 환구 글로벌 재경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국제금융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화폐 전쟁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저희하고 아주경제가 공동 주최한 국제금융 행사에 참여해서 연설도 해 주신 분입니다. 이 양반이 쓴 그 첫 번째 책, 화폐 전쟁 1권이죠, 그죠? 여기에 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이제 얘기 드린 대로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세기 이후 세계에서 일어난 큰 사건의 비후에는 반드시 금융 권력이 존재를 해왔고 21세기 세계를 지배할 결정권도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해봤자 재산이 500억 불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유대인 이 계통의 로스차일드 일가의 재산은 몰라서 그렇지 이거에 1000배쯤 되는 500억 불에 1000배쯤 되는 50조 불은 될 것이다. 50조 불, 500억, 5천억, 5조, 50조 알 거죠. 1000배쯤 되는 50조 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FRB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연방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다. 이거는 정부 소유도 아니고 민간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그래서 미국 정부의 화폐 발행을 대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역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고 레이건도 저격을 당했는데 이게 다 화폐 발행권을 둘러싼 국제금융재벌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소련 해체, 아시아 금융 외환위기, 일본 경제 장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이게 그저 일어난 게 아니고 뒤에서 이 금융 권력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그 기본적인 걸 갖다가 양털 깎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털 깎기라는 게 뭐냐면 털이 제멋대로 이렇게 자라도록 한참 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깎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왕창 버는 겁니다. 그지? 평소에는 가만 내버려 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건데, 금융 이 권력도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통화, 팽창, 수축 이런 걸 되풀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이용해서 돈을 챙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봤듯이 신용대출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산의 거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이 여신을 줄이고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은 자산 가치가 실제 가치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자산을 싼 값에, 헐값에 사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수법, 그것이 바로 양털 깎기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아시아 외환위기라든가 최근에 미국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양털 깎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사람 스스로가 그래요. 번역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는 실제 팩트하고 가공 꾸며낸 픽션하고를 더한 것이다. 팩트하고 픽션 더해가지고 팩션, 그죠? FACTION, 팩션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그냥 그 읽어 주면은 재미가 더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최근에 우리 번역되어 나온 이 책인데 이건 지난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유럽과 미국의 17개 주요 금융 가문의 그 내력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아주 막 지루할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책이 그 뒤에 가서 그 의도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달러 가치의 몰락을 통해 몰락이 미국의 파산 그리고 세계 단일 화폐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은 지난 1988년에 일어난 칼기 비격, 그죠? 이게 정말 미스테리다 하는 겁니다. 그 비행기 안에 로렌스 패턴 맥도날드 미국의 하원 의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인 거예요. 이 금융 권력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노선에 아주 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맥도날드 하원 의원이 아까 대한항공 피격 그거는 언제죠? 그건 88년이 아니고요. 그 얘기인데 이 사람이 198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고 그때 봐가지고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가 저격을 당했을지 모른다,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1996년도에 우리 KBS 방송이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KBS 방송이 여기에서 떨어져 내렸던 그때 200 몇십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살아있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뭐 목격이 됐다는가 뭐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는 좀 못한 그런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책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단, 우리 재단이 많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이 재단이 부를 숨기는데 아주 최고의 아주 좋은 수단이다 이겁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기부를 하면은 내가 돈에 대한 소유는 포기를 하지만은 소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재단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가지고 오히려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아주 즐기는, 엔조이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바로 이 재단이다. 그 재단이라는 말로 부를 감쪽같이 은닉하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재단은 비영리 아닙니까? 그죠? 비영리의 본질은 납세라는 겁니다. 비납세,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활동 자체가 면세 등 각종 그런 세제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나온 이득도 캐피털 게인 텍스를 매기지 않는 이렇게 해서 이 비영리 이 재단은 아주 비납세의 이 온상이다. 그래서 그걸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 있다. 그러면서 이 양은 한 얘기가 록펠러 과가 지금은 뭐 이렇게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바보스럽게 내 명의로 내 재산 가지고 있어가지고 빌 게이츠 뭐 500억 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록펠러가는 그런 리스트에 나오지도 않지만 실제로 보면은 자기 재산을 재단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 명의의 재단이 200개가 되고 직간접적으로 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을 합치면 아마 수천 개가 될 것이다. 직접 자기 명의로 한 게 200개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전체로 봐가지고 이런 재단이 지난 2002년도 숫자로 6만 2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포기하는 것이 많으면은 얻는 것도 많다.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도 많다. 재산 소유권을 재산 통제권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부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의 소유를 계속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린스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번에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린스펀은 원래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볼 때 어느
모르거나 시장주의자고 자유주의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FRB 의장이 되면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막 돈을 풀어가지고 이 시장에다가 너무너무 깊이 관여를 많이 개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그린스펀이 자신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런 통화 정책을 실행에 옮겼을까? 뒤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린스펀이 그야말로 천재적인 시장주의자, 천재적인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FRB에 3,000명이나 되는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금융위기 올 줄을 몰랐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뒤에서 조정된 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이 세계 경제의 미래는 이렇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2009년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미국 소비 시장에 빙하기가 온다. 1930년대 대공황 못지않은 아주 긴 빙하기가 오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해가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제일 많이 태어나는데 인간의 소비 절정기가 47세래요. 47세. 그러니까 1962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47세가 되는 해가 작년인 겁니다. 2009년. 그때가 미국 소비의 절정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소비가 이제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사이클이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경제가. 근데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다. 노인을 다시 젊어지게 해가지고 이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시 젊어져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소비 빙하기는 올 수밖에 없다.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의 예에서 잘 보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는 결국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위기는 결국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화폐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계 단일 화폐는 또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세계 단일 화폐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 발전의 추세라면은 어떤 통화 시스템이 합리적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달러화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이를 대체할 기축통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이 달러화의 대체 화폐로서 금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금은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가치 척도 기능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기축통화는 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금에다가 이산화탄소 CO2 배출권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세계 단일 화폐로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세계 최대 수혜자는 서구 선진국이고 최대 피해자는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왜냐하면은 이 서방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보유량이 3만 톤이나 된답니다. 미국만 해도 미국 정부가 미국 국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8,100톤 그리고 IMF에서 3,000톤 그래서 미국만 해도 11,0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겨우 1,000톤밖에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중국 등 개도국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달러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2조 불이 넘는 이 외환 보유고가 미국의 이게 부채 차용증이라고 하면서 이게 무용지물, 그냥 값어치가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배출권, CO2 배출권까지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화 체제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인데 불행하게도 그 타이타닉호에 제일 많이 타고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자기 그 부채에서 벗어나게 되고 중국은 그동안 이제 쌓아두었던 이 재산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 중국이 이러한 총성 없는
화폐 전쟁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팩트도 있고 픽션도 되고 합쳐서 팩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빨리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